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캠 키고 인사 한 번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캠 키고 인사 한 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메디방 페인트 다들 설치하셨나요? 설치한 사람 채팅으로 네, 한 번씩 쳐주세요. 로그인도 다들 하셨나요? 설치하고 로그인한 사람 네, 라고 채팅 쳐주세요. 음, 네. 이제 이번 시간은요, 메디방 페인트를 활용해서 그림을 직접 그릴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메디방 페인트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설치하고 로그인할 시간을 따로 조금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메디방 페인트 설치도 하고, 로그인도 하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깔려 있어서 로그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마 이제 송보름 학생이 화면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수업을 한번 쭉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된 학생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그런 거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름방학 웹툰 창작 스쿨 세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목차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인터페이스 학습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디지털 그 드로잉 툴을 이렇게 열었을 때 보이는 화면 있죠? 아이콘들이 잔뜩 있는 그 화면에 대한 이제 아이콘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학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학습할 겁니다. 그 다음 간단한 그림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유 그림. 그리고 나서 만화의 칸을 만드는 작업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콘티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선화 작업도 할 건데요. 이 선화 작업 같은 경우는 4컷 만화를 우리가 그릴 거죠? 우리 그쵸? 전에 얘기했었죠. 4컷 만화 그릴 거라고. 근데 이 4컷 중에서 한 컷이나 2컷만 선화 작업을 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 수업 시작하고 조금 중간에 많이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조사를 할게요. 자, 메디방 페인트가 깔려 있고 로그인도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채팅으로 네 쳐주세요. 아까 네 하신 분은 안 치셔도 돼요. 음, 음. 자, 메디방 페인트 깔았고, 그 다음에 로그인도 했다. 네, 일단 네. 로그인 어떻게 해요? 음. 로그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진 학생의 경우도 로그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걸까요? 깔기는 했어요. 아, 이게 이제 메디방 페인트 깔긴 했는데 로그인 하는 게 모르겠어요. 음,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 메디방 페인트 같은 경우는 로그인 없이도 좀 이제 프로그램의 주요한 기능들을 쓸 수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쓰거나 지우개를 쓰거나 캔버스를 생성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등등.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저장이라는 걸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저장 기능을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브러쉬를 다운로드를 좀 예쁜 브러쉬를 다운로드를 더 하고 싶거나 소재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로그인이 안 된 채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시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오늘 메디방 페인트라는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메디방 페인트의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도 배울 거고, 간단하게 자유 그림도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네컷 만화 그리기 있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네컷 만화 그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스토리를 짰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림 콘티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그다음에 선화 작업도 할 건데, 이 선화 작업은 아마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어요. 해서 선화 작업을 네 컷 중에 한 컷이나 두 컷만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일도 수업이 있죠. 그래서 내일은 나머지 선화 작업을 펜터칠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색도 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재미있는 얘기도 나눠보고 수업을 종료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들 메디방 페인트를 켜주세요. 만약에 내가 PC로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어플을 이제 깔 수 없어서, 패드가 없어서 PC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PPT에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어플 쓰시는 분들은 메디방 페인트 어플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학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디방 페인트의 어플을 키면 나오는 첫 화면이에요. 이건 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로그인이 되었나 아닌가를 이제 보고 싶다면 그 화면에 여기 보이나요? 제가 지금 동글동글 치고 있는데 보이죠? 화면에 이제 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요 동그라미 그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보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메디방 페인트의 기능을 약간 제한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수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어플 다들 키셨나요? 음, 다들 키셨나요? 네.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화면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켰어요. 그 캠으로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이걸 하셨나요? 라고 확인을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누구는 이거 못 따라왔는데 제가 그냥 수업 막 진행해버리면 이제 계속 이제 나 이거 아직 못 켰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 못 따라온 친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잘 따라가고 있으면은 어플도 잘 키고 있으면 네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수업을 살짝 놓쳤어. 그러면은, 저 요거 못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디방 페인터 어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에서 새로운 캔버스를 열거나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열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줄 거예요. 화면에 제가 동글동글 하는 거 보이죠? 이게 새로운 캔버스를 열기 아이콘입니다. 어플 하시는 분들은 요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캔버스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음. 근데 여기에서 바로 작성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첫 화면이 달라요? 첫 화면이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있긴 한가요? 첫 화면이 달라? 이렇게 캠에다가 보여줄래요? 캠 켜서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어,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화면을 좀, 음, 어허, 첫 화면이 진짜 다르네. 잠시만요.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해서 볼게요. 음, 혹시 이렇게 첫 화면 다른 분들은 아이패드이신가? 음, 네, 잠시만요. 어디 보자.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 이제 UI가 그 디자인이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해요. 우선은 아까 이제 이렇게 패드 들어서 보여주셨던 거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확인할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우선은 김지윤님 화면을 좀 먼저 제가 볼게요. 잠깐만요. 어, 그렇게 되어 있다. 음, 오, 그러면은 그 김원희님 화면도 잠깐 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음, 그러면은 작품을 그려봅시다 해서 이제 저 새로운 그거 누르는 거 아이콘이 있긴 하네요. 그죠, 아래? 음, 잠시만요. 그럼 다른 분들 화면도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송보름 학생은 괜찮고, 그 다른 이제 좀 문제가 생긴 분들의 화면 잠깐 볼게요. 박수진 학생의 화면을 손지우 학생은, 지금 손지우 학생 그대로 해도 돼요. 네, 맞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정정한 학생의, 어디 보자. 그 화면들, 박수진 학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저 화면이 잠깐만. 정정 학생이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너무 흐리거든요? 초점을 어떻게 맞출 수 있지? 그죠? 이 초점이 너무 안 맞아서 안 보인다. 초점을 살려주세요. 저 오른쪽 아래에 파란 색깔 펜 모양 아이콘 뭐예요? 그거 누르면 뭐 나와요? 그거 누르면 새로운 캔버스 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뜨나요, 옵션이? 떠요? 뜨면 고개를 끄덕? 아니면 절레 해주세요. 안 떠요? 음, 어디 보자. 아이패드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어플 키면 바로 나오는 게 일러스트를 신규 생성? 맞아요. 응,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버튼 누르시면은 아마 캔버스 생성이 될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캔버스를 생성하지 못하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조금 애매해지니까 중요해서 계속 체크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음, 어디 보자. 신규 작성 누르면 어떤 게 나오나요? 다들 신규 작성을 누르면 어떤 게 나오나요? 캔버스의 사이즈, 폭이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 건가요? 아, 네. 그러면은 문제 없어요.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신규 작성이나 새로운 캔버스나 동일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예 다른 게 나와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숫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세팅을 쳐서 저한테 어떤 장면이 나와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김지유 학생의 화면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혹시 화면을 켜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화면이 나오는 건지? 아, 사진을 보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아하. 우리 송보름 학생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한번, 우리 송보름 학생 화면 아까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시 그럼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이게 그래서 참 이제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할 때 늘 애매한 게 뭐냐면, 맞아요. 네, 맞아요. 화면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거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다른 모든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 수업도 비슷한 이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다르고 갤럭시 이제 갤탭 있죠. 갤탭용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달라요. 같은 이름의 어플인데 같은 메디방 페인트, 뭐 같은 클립스 스튜디오, 같은 포토샵 어플인데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리고 PC에서 썼을 때 디자인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간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크리에이티브 같이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거면은 애초에 아이패드에서만 쓰는 거니까 다른 어플에서 어차피 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화면이 다 똑같아요. 그죠? 아이패드에서만 쓰는 거니까. 근데 이런 메디방 같은 이제 프로그램은 아이패드에서도 쓸 수 있고 갤탭에서도 쓸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각각 디자인이 달라요. 기능은 유사한데 기능은 같은데 말 그대로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이 저장 버튼이라던가 브러쉬 버튼이라던가 이런 거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기능은 다 동일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다면 저에게 반드시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알겠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면은 여기 새로운 캔버스 해서 이제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이신 분들은 이 편집 버튼을 눌러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변경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캔버스의 사이즈는 보통 되게 작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정해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화면이 조금 다른데 바로 이제 신규 작성해가지고 그냥 폭이나 높이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뜬다면 굳이 뭘 더 만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폭과 높이를 2000으로 숫자를 조정해서 만져주시면 돼요. 해상도는 300dpi로 조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아이패드로 메디방 쓰시는 분들은 이 신규 작성 들어가면은 기본에서 폭, 높이의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이랑 높이를 각각 2000이라는 숫자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PPT로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끝에 이렇게 PX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영어로 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픽셀 이거거든요. 이 픽셀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점이라는 뜻인데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이 픽셀이라는 단위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같은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센티미터나 뭐 이런 이제 인치나 그런 단위를 쓰지 않고 디지털 드로잉을 할 때는 픽셀이라는 단위를 주로 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폭 2000, 높이 2000, 해상도 3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아이패드로 신규 작성하시는 분들 해상도 3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350도 괜찮지만 300으로 설정해 봅시다. 이것도 다 연습이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픽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픽셀이라는 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점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냥 매끄러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점으로 그림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마구마구 확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림이 깨지면서 이게 다 작은 단위의 점이 되죠. 그게 바로 1픽셀이에요. 그림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점. 디지털 그림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점이 1픽셀이에요. 그러면은 폭이 2000픽셀이다. 이게 뭐냐면 폭이 가로로 2000개의 픽셀이라는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높이가 2000픽셀이다. 그러면은 세로로 픽셀이라는 작은 점이 2000개가 쭈루루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그림을 그릴 때에는 픽셀이라는 단위를
이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해상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 PPT 화면 같이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DPI라고 써져 있을 거거든요. DPI. 이게 뭐냐면 해상도의 약자인데요. 이제 이 해상도가 무슨 뜻이냐면, 어, 어떤 우리가 디지털 그림을 그릴 때 해상도가 너무 낮은 숫자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품질이 떨어져요. 그림이 흐리게 보이고 깨져 보이고. 근데 해상도를 높게 해서 그리면 그림의 선명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명한 고품질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해상도를 30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잘 따라오셨죠? 혹시 못 따라오신 분 채팅 한번 쳐주세요. 저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하시는 분 채팅. 다들 설정 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보름 학생의 화면을 한번 볼게요.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안 보이거든요. 숫자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폭이랑 높이 2000, 그 다음에 이제 DPI 300으로 설정하신 거죠? 맞으면 끄덕끄덕? 맞아요.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들 잘 따라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보자. OK 버튼을 누릅시다. 저랑 화면이 똑같은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작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눌러서 캔버스를 생성을 해줄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리셋이라는 건 그냥 부가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폭이나 높이를 숫자로 설정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 프리셋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메디방 페인트에서 이미 지정해준 수치의 이제 캔버스를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만지게 될 일은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다 완료하신 분들은 작성하기 눌러서 캔버스를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올 거냐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다들 비슷한 화면이 나왔나요? 음, 비슷한 화면이 나온 분들은 네라고 채팅을 쳐주시고 만약에 뭔가 캔버스가 생성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채팅으로 말해주세요. 음. 이게 이제 초반에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고 약간 이제 그 세팅을 한다고 하죠. 이게 약간 오래 걸려요. 서로 확인할 것도 많고. 이 뒤에 그림 그리는 부분은 재미있을 테니까 조금만 잘 따라와 봅시다. 다들 그러면은 이제 문제 없이 캔버스가 열린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 채팅 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펜과 지우개 아이콘. 근데 이 펜과 지우개 아이콘은요, 여기 아래 가운데에 보면은 이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장 버튼.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중간중간 저장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 이런 디지털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은요, 어, 중간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튕기거나 꺼지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저장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날아가겠죠? 그림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렸던 게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프로 작가들도 되게 많이 저지르는 실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심지어 작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건데요.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을 계속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재밌다 해가지고 저장 버튼 한 번도 안 누르고 그림만 계속 그리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야 돼요. 실수로 내가 프로그램 그냥 아예 꺼버리거나 뭔가 이제 파일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저장했던 기록들을 찾아서 내 그림을 복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지정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제 화면을 잠깐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이렇게 그리는 여기 있죠, 이거. 이 그래프가 이제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여기서 이 하얀 색깔 바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색깔에 위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지금 빨간색을 쓰려고 바를 이렇게 빨간색 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 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근데 왜 색깔이 깜장색으로 나오지?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컬러가 내가 선택한 색깔이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 어때요? 어? 나는 지금 빨간색 선택했는데 검은색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 첫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이 그래프 쪽은요, 색을 하얀색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내가 지정한 컬러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이 게이지가 어디가 있어요? 하얀색으로 끌어올려져 있죠.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색깔이 내가 선택한 색깔로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장 버튼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이 아래 부분에 저장 버튼이 없으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저장 버튼이 어디 있는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이 컬러 그래프로 넘어와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얀색을 쓰고 싶어 하면은 이제 그래프를 하얀색으로 끌어올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검정색에서 빨간색 게이지 있죠. 여기에서 이 게이지를 아래로 끌어당기면 돼요. 빨간색 쪽으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명도와 채도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채도는 색깔을 흐리멍텅하게 할 거야? 색깔이 점점 뿌옇고 흐려져서 하얀색에 가깝게 할 거야? 아니면 원래 그 쨍한 빨간색을 할 거야?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명도는 뭐냐면 명도 이제 그림자에 대한 농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도는 그림자가 진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검은색처럼 보이죠. 그래서 검정색 같이 진하게 어두운 색깔로 할 거야? 아니면 네가 원래 선택한 빨간색에 가깝게 그림자가 점점점 없어져서 원래 선택한 빨간색에 가깝게 색을 지정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채도와 명도의 개념이 진짜 어려워서 보통은 이제 수업을 할 때 최소 중학생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이제 미술 수업에서 거의 주력으로 아마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에서 이 채도와 명도 시스템을 되게 강제를 해요. 이거를 모르면 색깔을 제대로 뽑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요 게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뽑는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짤막짤막한 요 그래프에서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조절하면은 내가 쓰고 싶은 색깔이 어느 지점쯤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직접 활용을 해보면서 이따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장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네, 저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친구, 제 화면 잘 보세요. 저장이 어디에 있냐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거 체크하는 요 줄 3개 있는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이라는 글자가 떠요.
그래서 그거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 버전으로 혹시 메디방 쓰시는 분 있나요? PC 버전으로 내가 메디방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채팅 한번 쳐주세요. 저는 PC 버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 채팅 한번 쳐주세요. 음, PC 버전 메디방 쓰시는 분이 지금은 없군요. 그러면은 이 PC 버전 메디방 페인트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PC 버전은 이렇게 디자인이 또 다 달라요. 그죠? 딱 봐도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 그리기예요. 심지어 이렇게 캔버스를 여는 버튼이. 음, 그래서 이제 방식도 다 다르고 해서 이렇게 그 이제 PPT 자료로 잘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놓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나중에 PC로도 메디방을 쓰고 싶다 하면은 우리 수업 자료를 참고해서 캔버스도 열고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어플리케이션 메디방 페인트의 이제 설정 등을 알 수 있는 메뉴 탭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못 따라오겠으면 위치를 잘 모르겠으면 채팅을 꼭 쳐주세요. 알겠죠?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했던 얇은 줄 3개가 나란히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다들 뜨죠? 그리고 요거 눌러도 로그인 할 수 있는 버튼도 떠요. 여기 보면 로그인이 있죠? 지금 화면 보면은 음, 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내가 작업한 것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네모 칸 안에 이렇게 연필이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요. 그림을 복사하거나 로그인이 안 돼 있나 봐요. 괜찮아요. 나중에 로그인하는 방법 핸드폰으로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로그인 버튼 누르고 계정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알겠죠? 자,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 등등이 있어요.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능들이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캔버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캔버스 설정 기능. 위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캔버스 설정은 이 아이콘에 들어있구나. 이 캔버스 설정 기능이 뭐냐면요.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네모난 캔버스 보이죠? 이 만들어 놓은 이 네모난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네모 아이콘을 누르니까 선택 기능들이 떠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많이 쓰게 될 거냐면, 음, 그림 부분을 선택 혹은 이제 뭐 확대 축소나 자유 변형을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 그럼 다음 기능 한번 볼게요. 이거 보이나요? 뭔가 핸드폰 같이 기다란 네모를 이렇게 흔드는 듯한 아이콘이에요. 그죠? 이거는 회전 기능이에요. 혹은 좌우 반전 기능. 이 좌우 반전도 그림 그릴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되돌리기라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실수했어. 이렇게. 그럼 이거를 되돌리기 기능을 활용해서 되돌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되돌리기를 클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아이콘 2개 보이나요? 이거랑 이거. 이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다들 보이시나요? 앞으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거로 그림 실수하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그림을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뒤로 돌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렇게 뒤로 돌렸던 그림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 번 탁 터치를 하면은 되돌리기 기능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브러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이제 그림 그리기 팔레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이제 컬러를 좀 더 보기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떠요. 그래서 그 아까 요 컬러 탭 있죠?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컬러 탭. 이거를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이 이제 팔레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컬러를 조정하면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다들? 여기 이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컬러 팔레트에서 색을 뽑으면 훨씬 쉽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다양한 브러쉬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브러쉬의 요 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브러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점을 이렇게 이제 앞뒤로 움직여서 브러쉬를 얇게 쓸 수도 있고 브러쉬를 두껍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 네모난 그림 네모난 이제 그림이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 아이콘. 요게 바로 레이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그림 그리기 툴을 쓸 때 이 레이어 팔레트 기능은 동일하게 다 써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프로크리에이티브나 뭐 이제 다양한 그림 그리는 툴로 그림 그려봤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 레이어라는 탭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이 레이어 탭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라는 이름의 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레이어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지금은 이만큼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메디방 페인트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소재 탭이에요. 약간 그 동그란 지구 모양 같은 아이콘이 소재 아이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패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말풍선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 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로그인이 안 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소재를 다 쓸 수가 없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이 소재는 로그인을 해서 새로운 소재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하거나 해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내가 나중에 이거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로그인해서 이런 소재들도 다 사용을 해볼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C 버전에 대한 설명을 넘어갈게요. PC 버전도 이제 어떤 기능들이 어디 있어요라는 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PC 버전으로 메디방 쓰고 싶은데 하면은 요 이제 페이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레이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쉬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시 5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할게요.
줄 세 개밖에 못 찾았나요? 아직 그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이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던 거라 그림만 보고도 아,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혹시 그 줄 세 개밖에 못 찾았다고 하는 우리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김서연 학생, 그 이제 전화로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 앉았나요? 이제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에는 레이어라는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레이어라는 기능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한 PPT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이 레이어가 뭐냐면 간단하게는 막 혹은 층, 겹을 뜻하는 단어예요. 레이어의 영어의 의미가 막층 겹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레이어는 드로잉 프로그램에서의 레이어는 마치 이제 투명한 유리판이 여러 장 쌓여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유리판, 즉 각각의 레이어 위에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서 그림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는 하늘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레이어에는 나무를 그려줘요. 그 다음 그 위에 세 번째 레이어에는 토끼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나 토끼를 지우거나 움직여도 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그 레이어인 하늘 레이어는 그대로 있겠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레이어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어를 쓰면 좋은 점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파츠만 그리기 때문에 그 다른 그림은 안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움직이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하늘도 그리고 레이어 하나 더 얹어서 나무도 그리고 레이어 하나 더 얹어서 토끼도 그린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끼를 내가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 그냥 토끼가 있는 레이어만 선택해서 옮기면 돼요.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지우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만 살짝 지우고 싶을 때는 나무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 레이어에 있는 나무만 조금 지워주면 다른 레이어에 있는 그림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이어라는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라는 건 여러 장의 투명한 종이 혹은 유리판 같은 데에 그림을 나눠서 그리는 거다. 그래서 더 편하고 실수해도 내가 그림을 쉽게 고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화를 이렇게 하나를 완성했는데 요 만화를 완성할 때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서 썼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PPT에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저는 이 네컷 만화는 되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 거라 레이어를 정말 최소한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작업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레이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그리는 웹툰 기준 레이어를 한 40개 정도 써요. 저 이제 하나하나의 이 레이어 있죠? 콘티 스케치 컬러 선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뉘어져 있는 레이어가 40개쯤 되는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쓰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50개도 되고 60개도 돼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레이어를 나눠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림을 수정하기도 편리하고 그림을 막 이렇게 위치를 옮기기도 편리하고 따로 지우기도 편리해서 레이어를 나눠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프로그램 세팅하고 딱 이론만 계속 1시간 들으니까 약간 지루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메디방 페인트를 활용해서 귀여운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 자유롭게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서 메디방 페인트에 대한 기능도 조금 익숙해지고 레이어에 대한 기능도 한번 익숙해져 봅시다. 자유롭게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얼마나 드릴 거냐면요. 15분 드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시 59분이니까 10시
15분까지 자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저도 PC 버전 메디방 페인트로 그림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만약에 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기거나 헷갈리면 반드시 저에게 채팅으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아까 그럼 레이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레이어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데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이 생기면 내가 만약에 레이어를 좀 나눠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선생님 저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네,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레이어 만들기를 이제 PPT로 제가 따로 또 알려드리려고 빼왔는데요. 우선은 잠시만요. 슝슝슝. 자,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다들? 어플리케이션으로 메디방 페인트를 쓰실 때 레이어 생성 방법입니다. 레이어 팔레트가 오른쪽에 있다고 했죠? 이 레이어 팔레트가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요 창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없냐면 요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이거를 안 눌러서 그래요. 이걸 클릭해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 네모로 활성화가 되면은 레이어 팔레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죠?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음, 그리고 자,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레이어 팔레트가 생겼으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 레이어 팔레트 아래쪽에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이거를 눌러주면은 맨 위에 컬러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갤럭시 탭 기준으로 이런 디자인인데 아이패드는 디자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패드를 쓰는데
레이어 생성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다 싶으면은 채팅 쳐주세요. 그래서 다른 레이어는 누르지 마시고 컬러 레이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규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 레이어 위치를 이렇게 이제 먼저 만들었던 레이어랑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레이어의 위치를 이 첫 번째 레이어랑 두 번째 레이어를 바꾸고 싶다면 제 화면 잘 보세요. 자, 레이어에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하얀 네모가 있죠.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 하얀 네모가 있죠. 이게 바로 레이어 썸네일이에요. 레이어 썸네일. 이제 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한 채로 꾹 눌러서 위치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위로 드래그 하던 아래로 드래그 하던 아시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톡 대면 레이어 위치가 옮겨집니다. 근데 엉뚱한 데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뭐 요런 데 클릭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레이어 썸네일을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내가 옮기고 싶은 위치로 쭉 드래그해서 손을 톡 떼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레이어 기능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화면 잠깐 보세요. 레이어를 만들면 이렇게 눈 모양 아이콘이 앞에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다들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이어를 표시할 거야, 비표시할 거야. 레이어 표시, 비표시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레이어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요. 하트가 아닌데 방금 그건 그죠? 이렇게 하트를 그려요. 여기 레이어에는 더하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더하기 모양의 그림을 잠깐 숨기고 하트만 조금 더 그리고 싶어. 근데 이 더하기 모양의 레이어를 굳이 삭제하고 싶지는 않아. 그럴 때 이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그러면서 레이어가 잠깐 숨김 처리가 돼요. 알겠죠? 레이어를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어를 잠깐 숨겼다가 다시 보여지게 했다가 그런 기능이 바로 이 눈 모양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레이어를 여러 개 쓰면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채팅으로 물어봐 주세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릴까 했는데 그 레이어 생성할 수 있는 요 안내하는 창 요거를 이렇게 계속 띄워 드릴게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레이어 2를 누르고 이제 여러 레이어의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어,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 레이어 2를 누르고 이제 다양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브러쉬 선택하는 걸 모르겠으면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브러쉬예요.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브러쉬예요. 요거로 이제 다양하게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질 필요도 없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그림을 좀 그려보셨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어플로 그림을 그리니까. 재밌어요? 아, 그렸는데 튕겨서 사라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땠어요? 어렵긴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힘들어요. 이거 어플을 처음 사용해 보면은 원래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셨네요. 음,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채색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저장 잘 해놓으면 나중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열어서 마저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그렸던 그림은 잘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컷 그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림을 그릴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그려둔 네컷의 이미지를 배포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아이스크림 담당자님께서 어, 아이스크림 담당자님께서 채팅으로 올려주신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어플로 열어줄게요. 어플로 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도록 채팅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아이스크림 담당자님께서 채팅에 올려주신 네컷 이제 만화의 컷 프레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어플로 열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은 휴대폰이고 메디방은 탭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네컷 그림을
밴드에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컷 그림을 밴드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탭으로도 밴드에 올린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이게 폰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제 밴드에 이 네컷 이미지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탭에서 그 네컷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네, 밴드에 지금